만나고 우연히 그것은 우리의 아래 있어 있기에 너가 나의 운명이기에 바랄 수는 없지만 영원은 우리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아 바보 같은 눈 보이지 마라 지금부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한민족 글로벌 네트워크 부산 LA 민주평통 화합교류 및 통일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노래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전면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사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반주에 맞춰서 1절
및 호국 영령 그리고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이영숙 부의장님을 소개드립니다. 예, 박수는 치셔도 됩니다. 다음은 민주평통 LA 협의회 최재현 회장님을 소개드립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허남식 시장님을 소개드립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의회 김석조 의장님을 소개드립니다. 다음은 민주평통 부산지역회의 제5기 부의장을 지내셨습니다. 왕상은 전 부의장님을 소개드립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다음은 민주평통 김성영 운영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부산 자문위원을 소개드리기 전에 LA에서 오신 우리 자문위원들을 키에프 권사님께서 소개를 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로스앤젤레스 협의회 간 총무관사 이현호입니다. 네, 저도 위원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문희 전문위원, 김정혜 전문위원님, 김영숙 전문위원님, 손재인 정무분과위원장님, 임승주 고문님, 김용식 고문님, 민병용 상임고문님, 김민국 자문위원님, 박상원 고문님, 노완성 자문위원님, 유웅우 자문위원님, 박매리 자문위원님, 배루키 고문님, 안방호 자문위원님, 안창혜 자문위원님, 임규호 국제협력분과위원장님, 양은영 고문님, 정현옥 자문위원님, 엄한광 고문님, 정재덕 고문님, 위재국 자문위원님, 이형숙 문화지역부회장님, 김정실 문화예술분과위원장, 사회복지분과위원장님, 네, 이상 인사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서구협의회 유채영 회장님과 간부 여러분 참석하셨습니다. 동구협의회 배경화 회장님과 간부 여러분 참석하셨습니다. 영도구협의회 김희윤 회장님 그리고 간부 여러분 참석하셨습니다. 부산진구협의회
김윤환 회장님과 간부님 참석하셨습니다. 동래구협의회 이태희 회장님 그리고 간부님 참석하셨습니다. 남구협의회 노재구 회장님 그리고 간부님 참석하셨습니다. 북구협의회 조춘자 회장님 그리고 간부 여러분 참석하셨습니다. 현대구협의회 우보영 회장님 그리고 간부 여러분 참석하셨습니다. 사후협의회 배백식 회장님 그리고 간부 여러분 소개드립니다. 강수구협의회 김성곤 회장님 그리고 간부 여러분 소개드립니다. 연제구협 회장님 그리고 간부 여러분 소개드립니다. 사상구협의회 이명숙 회장님 소개드립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종식 청년위원장 참석하셨습니다. 손인석 부산 평화통일포럼 간사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백찬종 사무처 남부지역과장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부의장 이영숙입니다. 민주평통예배협의회와 부산지역회의의 통일교류를 위한 자매결연 행사를 갖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재현 예배협의회 회장님을 비롯한 부산을 방문해 주신 예배 지역 임원 및 참원의원 그리고 기자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히 바쁘신 중에도 대행 기관으로서 민주평통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호남시 부산광역시 시장님과 시의회 김석조 의장님, 부산 중구청장님을 비롯한 내외기빈 여러분들의 참석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LA와 부산 양지역이 자매로서의 연을 맺은 지 벌써 11주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상호 교류를 통하여 깊은 우정과 신뢰는 물론 국내외에서 가장 모범적인 자세로 민주평통의 역할과 통일 기반 수성의 노력을 함께 해왔습니다. 또한 우리는 한민족의 화합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과 교류 협력을 해왔습니다. 그것은 지역사회 및 한민족의 화합과 통일이 남북통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책임을 맡고 출발하는 제16기 민주평통자문회의가 앞으로 더욱 평화통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LA 및 부산 지역 자문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리면서 남북통일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양 지역 간의 우정과 화합의 노력은 멈추지 않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지역을 방문해 주신 최재현 회장님과 임원님 및 자문위원님 그리고 기자 여러분들의 방문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고향 계시는 동안 좋은 추억을 만드시고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부산에 도착해서 보니까 제 고향에 돌아온 기분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얼굴이 익은 분들이 여러분 계시는데 6개월 전에 여기 평통협의회 분들이 저희에 방문해가지고 참 많은 대화를 가졌고 서로들 그 통일 문제나 그렇지 않은 여러 가지 그 신교를 가졌습니다. 제가 먼저 인사말을 하기 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참 유가족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하며 그렇게 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 굉장히
우울해가지고서 저 침체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조국에 돌아와서 참 저는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가는 게 참 현명한 우리들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이영숙 부의장님, 그다음 허남식 부산광역시 시장님, 그다음에 김석조 시의회 회장, 협의회장님, 이하 여러 임원 여러분, 그리고 평통위원 여러분, 정말 이렇게 성대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항상 몸은 조국을 떠나 해외 LA에 있지만 항상 조국을 걱정하고 우리 조국이 잘 되는 게 우리가 잘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미국에 있지만 항상 TV나 뉴스를 보면서 항상 조국을 걱정하고 또 세월호 참사할 때 참 정말로 가슴 아픈 게 우리 대한민국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은 그런 가슴 아픔을 느낍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참 어려운 가운데서 저희가 만나서 이렇게 참 우리 통일 세미나를 하고 그렇게 하고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언젠가는 통일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국난을 극복해서 다 같이 협조해서 오늘 저녁에 깊은 마음으로 다 우리 모임을 갖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고 참 여러 가지로 이렇게 모임을 갖게 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또 부산을 방문하신 우리 최재현 민주평통자문회의 LA협의회 회장님과 우리 자문위원님 여러분을 진심으로 또 환영드립니다. 특히 오늘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영숙 우리 부산지역 부의장님과 자문위원님 여러분께도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세월호 참사로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겨있는 이 시기에 아마 여러분들의 방문은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어려운 때에 따뜻한 동포애로 서로를 격려해 주시기 바라고 통일 사업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민주평통 LA협의회는 LA 한인사회의 결속과 화합을 다지는 중심이 되어 오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활발한 통일 사업으로 우리 동포들의 애국심과 통일 의지를 북돋우고 또 다음 세대들에게 통일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는 데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줄로 압니다. 멀리 타국에서도 우리 조국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자문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또 드립니다. 우리 부산의 민주평통 역시 지역사회 발전의 중심입니다. 우리 남북 통일을 위한 여러 활동뿐 아니라 우리 부산 발전과 시민 화합에도 늘 앞장서 주고 있습니다. 양지역 민주평통이 더욱 활발히 교류하고 협력하면서 우리나라 안팎의 통일 기반을 든든히 또 다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부산 또 방문을 환영하고 우리 부산에 계시는 일정들이 많은 성과 거두시길 바랍니다. 우리 양지역 민주평통의 발전과 우리 함께하신 우리 모든 분들의 건성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석조 부산광역시의회 의장님을 모시고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먼저 진도 앞바다에서 또 큰 사고를 당한 또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리며 희생자 분들에게 정말 크나큰 윤복을 먼저 빕니다. 오늘
행사를 주관해 주신 이영수 또 부회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멀리 또 LA에서 최재현 또 회장님이 함께 자리를 해주시고 오늘 아마 통일 이 토론회가 통일을 앞당기는 저는 초석이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최재현 또 회장님과 또 이동영 또 회장님이 함께 또 동기라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 비로소 또 알게 됐었습니다. 우리 이동영 회장님께 감사를 또 드립니다. 전에 또 앞에 5대 또 부의장님으로 계신 광상은 또 부의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부산 진구 또 회장을 하고 계시는 김윤환 회장님을 비롯한 각 지부의 회장님께도 또 자문위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분은 항상 보면 봉사나 또 나눔이나 항상 보면 앞장을 서주시는 김승영 운영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민주통일 그 협의회에 보면은 항상 하면서 저 때도 내가 그 현경대 수석 부의장님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이런 노래를 한번 해줬으면 참 좋겠다 그런 제의를 했을 때 그 자리에서 꼭 하겠노라고 저희는 약속은 했는데 잘 안 지켜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나라 자체가 요즘 조금 이런 신도 앞바다의 세월호 문제 때문에 좀 노래 부르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이 노래가 자꾸만 잊혀져 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어릴 때는 낯선 노래보다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하는 이 노래를 항상 즐겨 부르곤 했었습니다. 이 노래가 자꾸 잊혀져 가는 것 같아요. 그 가사를 보면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정성 다해서 통일, 통일을 이루자. 이 결에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 통일이여 어서 오라, 통일이여 오라. 이렇게 전체 노래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 노래처럼 통일의 영혼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게끔 모든 자문위원 여러분들이 함께 같이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한 분 한 분이 우리가 다들 모여서 우리 5천만 우리 국민들 전체가 뜻을 이루었을 때 반드시 그 통일은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네, 이상 여러분 정말 반갑고 오늘 좋은 토론회가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저는 부산지역회의 간사로서 우리 대행기관장이신 허남식 부산광역시장님과 그리고 김석조 시의회 의장님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한번 전달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두 분께서는 이제 저희들하고는 많이 공식적으로 우리 평통에서 뵐 날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모든 임무를 다 하실 날이 이제 다 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간절하게 또 다른 자리에서 더 큰 국민을 위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 평통 자문위원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감사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기념품 전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남식 부산광역시장님께서 최재현 회장님께 선물을 전달을 하시겠습니다. 네, 전달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부산에만 존재하는 부산 시민의 종입니다. LA에서 크게 올려주십시오. 예, LA 최재현 회장님께서 우리 부산광역시장님께 선물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최재현 회장님은 그대로 계시고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김석조 부산광역시 의회 의장님께서 최재현 회장께 선물을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의장님께서 전달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부산에서 만나는 감형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은 최재현 회장님께서 우리 의장님께 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전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영숙 부의장님께서 최재현 회장님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네, 전달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재현 회장님께서 우리 이영숙 부의장님과 그리고 우리 자문위원님께 선물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Award of Appreciation presented to Young-Suk Lee, President, NUAC Busan Regional Chapter. In grateful recognition of your contribution and dedicated service to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Los Angeles Chapter visitation of the year 2014, for relations to promote mutual exchange and friendship. Day of May 2nd, year 2014, Jae-hyun Choi, President,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LA Chapter, and 173 members. 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 제가 제 소개를 미처 못드렸습니다. 저는 부산지역회의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직은 부산대학교에서 토목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먼저 오늘 주제 발표와 토론은 동시에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좀 더 활기찬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한 분 꼭 소개를 드려야 되는데 못 드린 분이 계십니다. 우리 LA 자문위원과 함께 이 행사 자체를 전체 취재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중앙일보 김문호 기자께서 LA에서부터 여기까지 같이 자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결과가 멀리 LA를 비롯해서 중앙일보를 통해서 전달이 잘 되기를 기대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통일 토론회에 지정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를 드리고 그렇게 수석 부회장님을 소개드립니다. 다음은 부산평화통일포럼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우리 손인섭 장관 오셨습니다. 다음은 민병용 LA협의회 고문님을 소개드립니다. 다음은 박경옥 수영구 협의회 간사입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제니스 LA 협의회 사회복지분과위원장이십니다. 그리고 끝으로 신둘숙 북구협의회 여성분과위원장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순서는 제가 임의로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 토론 진행 방법을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 그렇게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너무 많은 시간을 드리면 여러분들께서 식사 시간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다음 일정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1인당 5분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5분씩 시간을 드리고 질문 시간은 7분의 토론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꺼번에 질문을 받고 그때 지정 토론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시간을 배정해 드리겠습니다. 5분이 경과되면 제가 신호를 드리겠습니다. 7분이 경과되면 마이크를 끄는 방법도 찾아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 동래구 협의회 회장님을 맡고 계시는 이태희 회장님께서 독일 통일을 보면서라는 주제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LA 자문위원님께 환영합니다. 전번 12월 달에 갔을 때 너무 큰 반응을 받아서 새삼 이렇게 고마움 다시 느낍니다. 저는 독일 통일을 보면서 이렇게 몇 마디 드릴까 합니다. 통일은 우리 민족의 한결같은 수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노력과 믿음으로써 통일을 준비해 나간다면 통일은 반드시 올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통일을 이룬 독일을 보면서 배울 점이 있다면 배워서 통일을 앞당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올해 초 모 신문에서 실린 내용을 요약해서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독일 통일 막전 막후에는 18년 동안 외교장관을 지낸 한스 디트리 켄스가 있었습니다. 켄스는 대학 졸업 후에 동독에서 탈출하여 우리로 치면 탈북자 출신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켄스는 중도 성향인 수도 자민당에 들어갔고 1974년 자민당 연립정권에서 처음 외교장관을 지냈습니다. 그로부터 무려 18년간 외교장관으로서 활약하며 독일 통일의 대업까지 이루어냈습니다. 그동안 독일 정권은 브란트, 슈미트, 콜러 3번이나 바뀌었습니다만 이 와중에 한 사람이 18년간 외교장관이라는 요직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놀라운 일이고 연정이 불가피한 독일 정치권에서 외교장관이 자민당 몫이기도 때문이기도 했지만 독일 정치권에 켄스에게 외교를 맡긴다는 암묵적 합의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이 18년 외교장관이란 기적같은 일이 기적같은 통일을 낳았다고 한다면 비약이겠습니까? 2차 대전 때 모스크바 동방전단 한 곳에서 독일군이 죽인 소련군 숫자가 2차 대전 전 기간 동안 전사한 미군, 영국군, 프랑스군 숫자를 다 합친 것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그런 소련이 독일 통일에 동의한 것은 국익 차원의 결정이었겠지만 두 나라의 지도부 사이에 사회로 다져진 친교, 신뢰관계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바로 그 인적
네트워크를 만든 사람이 켄스였습니다. 소련 고르바초프는 1990년 2월 10일 모스크바의 크렘린궁에서 열린 독소 정상 외교장관 회담에서 독일 통일에 동의했고 이 네 사람은 어쩌다 한 번 보는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켄스와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교장관은 오랜 기간 막연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외교도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켄스는 동유럽의 문을 연 헬싱키 조약부터 통일까지 긴 기간 서독 외교를 대표했고 서독 외교장관이 바뀌지 않자 수변국은 서독 외교의 노선의 일관성만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독일과 켄스리즘에 대한 주변국가의 신뢰로 이어졌습니다. 켄스는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자 통일 독일의 나토 전역도 미국을 쓸까하여 나토군의 동독지역 주둔 배제로 소련을 안심시켰습니다. 켄스가 외교장관으로서 비행기에서 보낸 시간을 다 합치면 18년 동안 무려 1년이 된다고 합니다. 그 동분서주가 이해관계가 얽힌 다른 나라의 지도자들을 친구로 만들고 그 마음을 움직였다고 봅니다. 이런 고언을 볼 때 우리들도 참 힘들겠지만 자기 맡은 업무에 충실히 지속적으로 모든 일에 임해 나가면 우리의 소원인 통일이 꼭 오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너무 잘 지키셔서 시간 지키시느라고 아마 말씀을 뚝 끊어버리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희 회장님이셨습니다. 예, 아직 못하신 말씀은 나중에 시간을 더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창건 LA협의회 수석 부회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내 말씀 드리기 위해서 제목을 멀고도 가까운 당신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우리 회장님이 제목을 보시더니 이게 무슨 연애하는 거냐 좀 질문하셨는데 사실은 맞습니다. 멀고도 가까운 당신.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나타난 당신이라는 건 과연 누구를 얘기할까요? 북한이죠. 맞습니다. 통일이란 두 글자를 의미하는 당신입니다. 멀은데도 가까운 당신. 통일이 금방 올 것 같은데도 오지 못하는 통일.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얘기만 제가 던져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을 어렵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시간 관계상 통일의 기본적인 틀만 짚어가면서 동시에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대한민국이 민주평화 통일을 원하십니까? 공산 통일을 원하십니까? 당연하죠. 아주 초보적이고도 어리석은 질문이지만 이 질문에 통일의 기가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당연히 민주 통일을 원하고 북쪽은 공산 통일을 원하는데 이 두 가지 이념의 장벽이 바로 오늘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모민족의 원형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당연히 민주 통일을 원하고 북쪽은 공산 통일을 원하는데 이 두 이념 사이에서 오가는 대화와 오가는 모든 군비 군축이나 군비 증강 모든 문제가 달려 있거든요. 자, 그러면 어느 쪽이든 통일을 전제로 한 가상을 두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원하는 민주 통일이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주변에 소련과 만주를 접하고 있는 낮은 지역과 남쪽으로 내려와서 신의주, 단동, 만포, 백두산, 부산 등 중국 국경에 미사일 기지를 우리가 건설하고 우리 군대가 철조망을 친다고 한다면 중국이 구경만 하고 있으니 만무하지 않습니까? 소련과 특별히 국경을 같이 하고 있는 아우리탄 그곳에다 미국 기지를 건설한다면 소련은 좌시할 일이 없다는 것이 불보듯 뻔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생각해도 징조리치는 공산통일이 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우뚝 선 대한민국이 서울을 그리고 부산을 제주도에 북한 기지를 건설하고 그리고 코앞에 일본이 있는 제주도에 북한 기지를 미사일 기지를 건설한다고 하면 북한이 좌시할리 만무하고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3만 명 이상의 전사자를 내면서 제5가 국가가 도와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데 기여한 미국이나 우방국이 이것을 중국에 볼일 만무합니다.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벽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불가능하다. 공산통일도 불가능하고 민주통일도 불가능한 현 사태를 그럼 다른 방법은 없지 않겠냐 하는 돌파구를 찾아본다고 하면은 내세 간섭이 불가능한 중립국이 되면 좋지 않을 것 아니냐 하는 반론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중립국이 되려면 자격 조건이 필수 조건입니다. 더 어려운 조건이 많이 있는데 첫째로 주변국과의 관계성과 지정학적 위치가 맞아야 됩니다. 또한 과거 현재를 조명하는 역사성 내지는 국민성을 그리고 유엔법에 의해 하자 없이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 또한 민주통일 또 공산통일보다 더 어려운 장벽이 가로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정학적으로 그 위치로 봐서 중립국으로 놔두기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땅입니다. 이에도 또 다른 핸디캡이 있습니다만 중립국이 되기 힘든 여건들 몇 가지만 짚어보고 넘어갑니다. 미국과 중국, 소련과 일본, 영국 열강의 세력이 모이는 꼭지점 같은 땅이 전략요충지로 부각되고 있는 땅이 대한민국 땅입니다. 중립국이 되려면 이에 힘이 많던가 저들의 힘이 안타까워가지고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눌러놓고 저들이 일어나는 가자 없이 저들을 물리칠 수 있는 막강한 힘이 있다면 가능한데 이것도 우리는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전반대로 우리가 경제 군사 대국이 돼서 중립국을 침범하는 이런 주변 국가들을 평정하고 세계 유엔에서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우리가 도달하기는 너무나도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다섯 번째로 마지막은 통일을 기대하는 북한이 경제난으로 혹은 정치 불안급한 사태로 인해서 붕괴되면 우리는 흡수 통일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이 있겠지만 희망에 부푼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여러 경우의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강대국들의 개입으로 인해 또 다른 전쟁의 불씨가 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때는 이념이 아닌 이익 충돌 시대가 열릴 수 있는 요인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분단된 조국을 건설하면서 끊임없이 저들과 전략 통일 전략을 세우고 올리고 달리면서 통일의 의지를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상처는 북한의 교묘한 화전 양면 전술에 의해서 때마다 실망과 좌절의 연속이었습니다. 동해바다 사건, 잠수함 사건, 청와대 기습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천안함 폭짐 사건, 시간 관계상 일일이 여갈 수 없는 저들의 만행은 마침내 협상 불가능의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북한의 어떠한 오판도 어떠한 형태의 도발도 염두를 낼 수 없도록 확고한 안보 태세를 강화하는 길 외에는 다른 결론이 없다는 이러한 결론을 놓고 오늘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 국방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북한이 1945년 이후 한반도 적화 통일을 기본 노선으로 아직도 고수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 이후 소련 연방 붕괴가 되고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이 눈부시게 발전하며 경제 국제무대 역량이 높아지자 21세기에 폐기물로 전락하고 있는 핵무기를 개발해서 위협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많은 국제공조가 확고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는 무용지물로 애물단지를 추락할 것이 분명한즉 자멸과 자폭을 자초하지 말고 포기하고 통일 협상 테이블로 나와주기를 간구하는 그런 바입니다. 끝으로 감히 제안하기는
동독에서 서독이 감행했던 신동방 정책의 유사점을 타산지석으로 거울 삼아서 현실에 맞춰 한국적인 북방 정책을 수립하고 통일 주체로서의 의연함을 보여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로서는 가능하나 역행하는 북한의 현실은 요원함을 개탄하면서 그러므로 통일은 멀고도 가까운 당신이라는 제가 말씀을 맺어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창근 수석 부회장님이셨습니다. 멀고도 가까운 당신. 결국 통일을 쉽게 생각하자. 그렇지만은 주변국들이 결국 편하게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한반도에 가장 적합한 통일 정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지금 두 분 제가 말씀을 듣고 나니까 깜빡했던 게 미국 교포 사회에서 보는 우리 통일의 관점입니다. 좀 강한 비판이 있으시더라도 널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간사님 자기 소개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소개 좀 해주시죠. 반갑습니다. 간사님 그 자기 소개는 5분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소속은 수영구 방위 평화 통일 협의회에 있습니다. 제 개인업은 저는 영천 소남방병원 이사장으로 있습니다. 또한 요즘 가장 우리나라에서 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대한의료관광 협의회 사무총장으로 있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요. 만약에 돌아가시더라도 의료관광이나 의료에 관한 문의가 있으시면 항상 저희 협회로 문의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저는 오늘 조금 다른 분야에서 또 다른 부분으로 접근을 해보고자 합니다. 좀 시사성을 두고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저는 두 가지만 만들어 봤습니다. 하나는 전시 작전 통제권에 관한 것입니다. 전시 작전 통제권, 줄여서 전작권이라고 하죠. 전작권은 과거 노무현 대통령 시대 때 2007년도에 국방부 우리나라 국방장관이 미국 국방장관과 합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저희들이 그 전작권을 회수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시 2010년도입니다. 10년도에 그 이명박 대통령께서 미국을 방문하면서 다시 그것이 조금 연기가 됐습니다. 연기가 돼서 2015년도에 연기하는 걸로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주에 오바마 대통령께서 오셨습니다. 오셔서 많은 회의한 것 중에 하나가 전작권을 다시 논의할 수 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참석해 주신 분들보다는 다소 세대가 조금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연 그 전작권의 회수가 우리 통일에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니면 반환이 도움이 될 것인가 는 점에서는 깊이 한번 서로 방문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주에는 저희는 우리나라에서 정말 애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기성세대를 과연 믿지 못하는 젊은 세대들이 과연 이 전작권의 회수라든가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지금 해나가고 있는 통일의 문제에 대해서 무한 신뢰를 줄 것인가, 뒤로 돌아보지 않고 빠져나오는 선장을 보면서 그 친구들이 과연 우리가 남아있으라고 했기 때문에 남아있었고 남아있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위에 가판에 있던 저 친구들은 다행스럽게 목숨을 거뒀습니다. 과연 이런 것들은 하나의 작은 예입니다만은 과연 우리 젊은 세대들이 그 친구들이 앞으로 대학을 가고 사회에 나왔을 때 과연 우리 기성세대를 어떻게 볼 것이며 통일에 대한 많은 토의를 하고 많은 예산을 쓰면서 한 것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할 것이냐를 한번 짚어보고 싶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어제
어제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그 미국 대사가 지명이 된 거, 지명은 아닙니다만은 대사건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청문회를 거쳐가지고 최종 임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이 41살에 막 리포트라고 하는 아주 그 수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지명을 받아서 우리나라의 대사로 임명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분이 아주 젊은 분이 오셔서 산재에 있는 육자회담, 북한 대북 폭핵 문제, 그 다음에 가장 첨예한 전작 통수권 문제를 과연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저는 한번 오늘 또 미국에서, 또 미국은 저희들의 최고의 동맹국이고 우방입니다. 또 거기에서 한인 사회 중에서 가장 큰 LA에서 오셔서 충분히 답을 주실 수 있지 않나 기대를 해봅니다. 또한 우리 중앙일보 사회부장님이신 김문호 기자님께서도 부장님께서도 충분히 이 부분에서는 좋은 견해가 있으시라고 믿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과 미국은 정말 60년 혈맹의 관계입니다. 미국이 없는 우리 대한민국은 있을 수가 없고 또 미국이 없는 통일 또한 원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두 문제 당장 답은 어렵겠습니다만 한번 고귀한 여러분들을 모시고 오늘 이 좋은 자리에서 한번 주제로 올려보고자 합니다. 많은 질문과 동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인사를 올립니다. 저는 민병영이고 1970년부터 2000년까지는 한국일보 서울본사 기자, 논설위원 또 나머지 한 24년은 그 LA에서 한국일보 편집국장이사, 마지막으로 카나다 사장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2000년부터 한인 역사박물관 관장을 맡아서 지난 110년에 이르는 그 이민 자료를 모아서 교육하고 출판하고 보관하고 사제에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 이영숙 부산지역 부의장님 지난해 오셔서 뵙고 좋은 세미나 하셨고 부산지역 아주 귀하신 자문위원님들 앞에서 발표를 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입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부산과 LA와 부산 이런 세미나가 계속 많아지길 바라고 평소에 생각하던 저도 통일 문제에 대한 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미국 이민은 금년이 11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과거 100년 동안을 넘어서 이제 또 다른 200년으로 가는데 1903년 하와이 이민으로 이민이 시작이 돼서 오늘까지 이르고 200만의 우리 한인들이 2세, 3세, 4세, 5세까지 뻗어서 나가면서 주류사회에 진출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과거 우리 지난 100년 동안의 이민간 우리 한인들이 무슨 일을 했느냐 그러면 저는 아주 분명하고 확실한 건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그 독립운동을 1908년부터 45년까지 약 2만 명의 소리민자들이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1961년부터 1987년까지는 그 민주화운동을 했고 그 다음에 1981년부터 오늘까지는 미주 한인들이 통일운동을 정말 가장 해야 될 이 시대의 그 소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일운동은 그 세 가지로 지난 그 30여 년 넘게 보수론의 그런 통일운동, 또 진보론의 통일운동. 근데 무엇보다도 이 민주평통이 1981년에 LA 창립이 되고 오늘까지 횟수는 33년이 되지만 16기까지 출범했습니다. 근데 여기 앉아 계시는 최지영 회장께서 민주평통이 과거 30여 년간 어떤 통일운동을 했는지를 기록으로 알리고 후대에 전하자. 그래서 지난해 민주평통 LA 30년사라는 걸 펴냈습니다. 물론 최지영 발행인이 이시고 제가 리스크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도 미국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1988년에 미국의 신문 기자로는 처음 북한 취재를 갔습니다. 1988년에. 그래서 가서 북한을 보고는
아주 북한을 혹평을 했습니다. 김일성 개인의 신격 탈인 나라는 거하고 소위 주민들이 비인간화의 현장에서 노예처럼 살고 있다고 그렇게 썼습니다. 그러다 다시 저에게 취재할 기회가 있어서 1990년에는 북한의 사방기자로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1990년에. 그래서 요 최근에 얼마 전에 있었는데 그걸 제가 취재를 그렇게 하고 와서 했습니다. 그거는 언론인으로 이 시대에 가장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남북관계에 대한 좋은 보도와 좋은 여론 또 좋은 정책 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다시 일본에 가서 공부하고 한국일보에서 약 2년간 칼럼을 쓰고 그랬습니다. 좀 장황하게 말씀을 올렸지만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통일은 정부의 몫이 있고 우리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 한 분 한 분이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저는 아주 확실하게 믿고 그 정부라는 통일로 가는 수레바퀴 하고 우리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돌리는 수레바퀴 두 바퀴가 정확하게 돌아갈 때에 통일은 원만하게 빠르게 온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은 정부에서는 통일을 빨리 좋은 통일을 이루자는 뜻이고 정부에서는 국방, 외교, 안보를 책임지시고 그 다음에 경제교류 또 모든 의료교류 모든 교류는 우리 국민들의 각 기관에서 맡아서 하면 그만큼 통일의 날은 빨라진다는 그런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통일의 그 롤 모델은 단연 독일 통일입니다. 아까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독일은 경제 교류가 그 독일 통일의 저는 그 아주 핵심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브란트 수상의 동방 정책에 한 10여 가지 교류가 꾸준히 이어졌고 동독 국민이 결국은 서독에 우리가 통합하여서 통일하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 우리도 이제는 정부에서 하는 통일의 역할과 국민이 해야 되는 통일을 정확히 나누어서 그거를 했으면 하는 거고 우리 LA 지역 협의회는 물론 부산 지역 협의회에서도 이런 일에 참여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10가지만 끝으로 말씀을 올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민주평통도 미국은 물론이거니와 한국은 여건이 그렇지 못하지만 북한을 방문하거나 북한 사람을 초청해서 자꾸 대화의 문을 점 하나씩 넓혀가는 게 좋다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북한 지도자들이 잘못하는 거는 또 이쪽에서 저쪽에서 받든 안 받든 자꾸 편지 보내기 운동을 해서 이산가족 문제 같은 걸 빨리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편지를 북한 지도자에게 보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한국의 그 많은 병원들이 북한의 그 여성, 노인, 또 어린이들이 그 저렇게 열악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북한의 병원과 한국의 병원들이 서로 교류해서 의약품을 보내든가 또 의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시키든가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제가 1991년 치바 그 세계 여자 탁구 선수권 대회를 취재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거기서 보고 정말 이렇게 그 남북 간 스포츠 팀이 100회만 단일팀을 구성을 하면 그게 바로 통일이다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순수한 그 스포츠는 뭐 나이를 떠나서 뭐 남녀를 떠나서 세대를 떠나서 하니까 스포츠 교류를 자꾸 추진을 해서 정부에서 어렵다고 하더라도 민간이 이건 통일로 가는 국민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북한 문화 예술인들과 교류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자꾸 그런 기회를 만들고 도시관 교류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어렵지만 부산과 원산이 또 이렇게 서로 방문단이 되도록 그런 거를 정부의 민간 교류 허가를 받고 또 이런 거를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지금 무엇보다는 환경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환경 관계자, 한국의 환경 단체들이 서로 교류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독도 문제 같은 문제를 남북한이 서울에서 다시 회의를 하든 평양 가서 회의를 하든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아주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로 가는 길 중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은 남북 경제 교류로 통일의 꽃이 피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간의 각계의 교류를 추진하는 데에 정부에서도 많이 허락하기를 바라기도 하지만 민간에서도 조금 잡고 그런 거를 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은 바로 준비입니다. 그다음에 통일은 희생이 따릅니다.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에 맡은 사명이 통일이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이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런 민간들이 많아지고 그런 국민들이 많아지면 그날이부터 통일의 날은 아주 빨리 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병용 고모님께서 정부의 통일이라는 수레바퀴와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국민의 통일이라는 수레바퀴의 이름으로 함께 나아갈 때만이 통일이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중요한 10가지 아젠다를 주고 가십니다. 이걸 우리가 꼭 메모를 해서 오늘 백찬용 과장께서 오셨는데 저희들 부산지역회의 이영수 부의장님 명의로 다음 의장님께 보고할 때 고모님 말씀이라고 꼭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실은 자리 배치를 제가 좀 챙겼으면 이렇게 아름다운 분들을 세 분만 제가 이렇게 오른쪽에 모시고 있을 일이 아닌데 저는 영광스럽습니다만 왼쪽을 보면 별로 보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데 예, 아무튼 참 정말 아름다우신 세 분 이제 남아 계십니다. 그 중에 우리 수영부의 간사를 맡고 계십니다. 박경옥 간사께서 통일 우리는 할 수 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수영부 협의회 간사 박경옥이고요. 이렇게 마이크를 주셔서 제가 하는 일을 이야기하라 하시니 잠깐 PR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해운대 바닷가를 굉장히 좋은데 그 바닷가를 천혜 자원으로 해서 스튜디오 반이라는 포토 업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다들 자제분들 결혼하시고 또 손주분들 이렇게 돌잔치 찍으시고 그다음에 또 막 가족 사진 찍고 하실 때 혹시라도 문의사항 있으시면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성실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가 몇 번입니까? 일단 제가 명함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 통일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간단하게 제가 그 자료를 준비해 왔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준비해온 자료를 그냥 읽어 내려가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목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 통일은 미래에 이루어질 그 막연한 대상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지금보다 하나하나 진행해 나가면서 해결해 나가야 될 국가적 과제임을 인식하면서 저희가 뭐 준비도 없이 남북 간의 그런 평화 통일을 만약 꿈꾼다면 그거는 뭐 일개 꿈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난 1월에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3월 28일에는 드레스덴 연설에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기초위에서 평화통일 기반 3대 제안을 발표를 하시면서 통일 한국의 비전을 제시하셨습니다. 사실 그 일각에서는 통일에 따른 비용 부담 때문에 통일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뭐 통일을 미뤄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견도 분분합니다만 통일 대박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여 통일을 위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일까를 잘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통일은 대박이라는 짧은 문장 속에 함축된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통일이 되면 북한의 그 생활 수준과 저희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 통일 비용을 다 부담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굉장히 있어서 많은 국민들께서 이거는 맞지 않다, 좀 천천히 하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일단 그 회의적인 문제도 있지만 통일이 되었을 때 저희가 그런 여러 가지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인 면에서 보면
저희가 좀 더 성장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북한의 뭐 값싼 노동력과 그다음에 그 풍부한 지하 자원이라든지 저희 나라의 우수한 기술력과 또 자본 이런 것들이 서로 결합이 돼서 윈윈하면 얼마든지 좋은 실익을 얻어내리라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통일 비용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통일로 인하여 우리에게 돌아올 여러 가지 편익 또한 상당한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통일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한다는 의미에서 제2, 제3의 도약을 위한 기회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상기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통일국가가 우리에게 가져다줄 기본 철학이 우리 국민에게 비전으로 제시되어야 하는 물론이고 부정적인 시각의 국민들에게 설득과 이해를 통한 평화통일 의지의 심지를 담겨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통일 방안들을 살펴보면 대내외적인 것과 대내적인 차원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우선 대외적인 차원에서 보면 통일된 한국이 주변국들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설득 작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통일에 따른 국가 브랜드의 가치가 상승되고 평화가 조성이 되면 저희 국제사회에서는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가 바로 급상승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주변국에도 여러 가지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있다라는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그럼 대내적인 차원으로 보면 저희가 통일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는 보면 저희가 지금 굉장히 탈북민들이 저희 나라에 많이 들어와 계시는데 거기에 따른 이해와 협조가 좀 급선무돼야 될 것 같습니다. 기나긴 분단 세월의 시간 속에서 서로 다른 문화와 문화를 접하며 살아왔는데 그런 이질화된 사고방식이라든지 그게 금방 하루아침에 동질화될 수가 없습니다. 탈북민의 입장에서 보면 남한의 생활들이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풍요로울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에 정착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면서 받는 임금이라든지 또 우리와 북한 사람들이 사고방식이 다른 것 그다음 북한에 들어온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 이런 많은 아픔들을 저희가 잘 헤아려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포옹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저희가 지금 탈북민 한 3만 시대 굉장히 탈북 러시가 이루어졌는데 지금 김정은 체제 하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일가족 몰살이라든지 3대를 면한다는 이런 강력한 지금 체제 하에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조금 주춤합니다만 어쨌든 북한민들은 저희 나라로 오고자 하는 그런 탈북에 대한 강한 영혼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그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정말 내 가족처럼 소중하게 같이 나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매뉴얼을 체계화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남북 간의 민간 교류 협력이 잘 이루어지는 것 또한 통일을 앞당기는데 큰 몫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성공단과 같은 경제 교류 협력이라든지 스포츠와 문화 예술의 교감 그다음에 이산가족 상봉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부분들이 끊임없는 연결고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통일은 대내외적인 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일 당사자의 남과 북, 즉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지 않으면 통일은 점점 더 멀어져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다라는 당위성에 민족이라는 유력한 매개체를 강조하여 개방성과 다양성 등 호의적인 부분을 부각시킴으로써 폐쇄적인 사고로 전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없이 높아 보였던 베를린의 장벽도 동서민의 통일에 대한 열망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무너져 버렸는데요. 독일의 라인강의 기적이 있었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는 한강의 기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동서독일 통일이 있었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그런 통일이 반드시 오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입니다. 자전거의 페달을 부지런히 밟지 않으면 자전거가 움직이지 않고 쓰러지듯이 저희도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옆 사람의 손을 꼭 잡고 페달을 부지런히 움직여서 우리 소원인 통일의 영혼을 이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짧은 소견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경옥 강사님 수영부 대단하신 급여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신 가운데 benefit and cost, 제가 볼 때는 편익과 비용의 관계를 우리가 잘 정립을 해야 할 것 같다.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서 지금까지 어떤 계층의 국민들께서 불안을 느끼는 부분은 결국 편익도 이제는 생각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니냐, 이렇게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LA협의회 김제니스 사회복지분과위원장님,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제니스입니다. 저는 가정이라는 큰 지구를 아주 평화적으로 움직이는 가정주부입니다. 지금 현재 고향에 와서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 뵙게 됐으니 억수로 반갑습니다. 참 좋아해. 고향 분들 만나니 정말 반갑습니다. 뭐 꽃피는 동백섬 이야기나 아니면 우리 해운대 그리고 자갈치 뭐 이런 가벼운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고향분들과 좋은 시간으로 담소를 나누면 참 좋겠지만, 지금 저한테는 한반도를 평화적으로 통일을 시키는데 우리가 가야만 하는 길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한반도의 평화적인 통일은 국가 안보와 민족 통일이라는 두 가지 무거운 주제가 있습니다. 국가가 안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는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없고,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국가가 안보적으로 우뚝 서지 않으면 안 되겠는 걸 알고 계시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지금 세계가 하나인 이 지구에서 우리들이 생명을 뿌리고 내리는 이 우주 공간에서 진정한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또한 많은 협조를 필요로 합니다. 북한의 핵,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제일 큰 문제는 중국이라고 저는 제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평화적으로 민족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우선이어야 됩니다. 첫째적으로 따뜻한 마음이 우선적으로 감동적으로 움직여야지만 평화적으로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금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 국민 자체 내에 마음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그것을 동조하는 중국의 완전한 민주화가 이루어져야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북한 주민들의 완전한 민주화 또한 이루어져야지만 평화가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북한은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핵 문제로 인하여 모든 국제사회에서 고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과연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을 수 있는가?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게 되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손해가 있을 것인가 하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의 장벽 또한 무너져야 할 것이고, 그리고 북한 체제 자체 내에서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불신의 장벽, 그것 또한 무너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오픈된 마음과 중국의 확실한 민주화와 북한 주민들의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불신 또한 모든 것이 장벽이 부러져야지만 완벽한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2차 세계대전을 지나면서 독일과 한국이 나누어졌습니다. 그러나 독일은 지금 완벽한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어서 유럽 경제 사회에서 우뚝선 경제 대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은 아직도 중무장지대에서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며 총을 겨루는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독일이 라인 간의 기적을 이루었는데
우리 한국은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없을까요? 우리 한국도 한국이 있습니다. 완벽한 장벽을 부수면서 완벽한 100%의 민주적인 통합을 이루는 그러한 한강의 기적이 이루어지는 그날 우리는 완벽하게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일은 다 때가 있습니다. 손대면 톡 하고 터지는 봉선화도 때가 되어야 터지는 것처럼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때를 위해서 평화 통일의 민족 평통의 임원으로서 여러분들께서는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평통의 한 임원으로서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 계십니까? 우리는 그 때를 위해서 지금 모두가 힘을 합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는 그날에 우리는 정말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K-POP, 코리안 음식, 그리고 IT 강국, 굉장한 경제적인 보험을 얻었습니다. 지금 북한과 한국은 40분의 1의 경제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40분의 1의 경제적인 차이를 가지고 우리가 통일이 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큰 경제력을 가지고 있지만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우리는 무엇이 문제일까요? 지금 현재 우리가 자식들에게 이렇게 모든 전 세계가 열광하는 K-POP, 한류 문화, 경제적인 대국 우리가 다 이루었다고 자식들에게 우리가 아주 우리나라는 자랑스럽다. 그것을 유물로 유산으로 남겨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경제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경제적인 것이 자신들에게 떳떳하게 물려줄 수 있는 우리의 최대한의 노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지긋지긋한 동족 싸움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자식들에게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하나로 뭉쳐있는 우리는 서로가 사랑하는 한민족이라는 한 핏줄이라는 그러한 역사적인 대소명을 남겨주는 것이 자식들에게 큰 유산을 남겨준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현재의 세계는 코리아를 가리킬 때 사우스냐 노스냐라고 물어봅니다. 우리가 사우스냐 노스냐라고 물어보지 않게 완벽한 코리아라고 세계에서 하나뿐인 한국이라고 우리는 나누어지지 않다고 우리는 분단된 조국이 아니라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믿고 하는 한 민족, 단일 민족이라는 것을 남겨주는 것이 자손들에게 가장 큰 유물을 남겨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유물을 남겨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 무엇일까요? 그 길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는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명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때를 위해서 지금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사람,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만이 그 길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오픈 마인이 되어야 되고 북한과 중국의 완전한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북한 국민들이 평화통일을 이루고 싶다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어야 되고 이러한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우리 한반도는 평화적으로 통일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위해서 단 하나뿐인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가야 하는 그 길에 우리 다 같이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단하게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제니스님 수고하셨습니다. 50살이 살짝 넘으면 여성분들이 이렇게 뭐가 이렇게 바뀌는 시기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지금 살짝 그런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일 아닌데도 울음이 나고 별일 아닌데도 짜증이 나는 제 집사람을 보고 저도 그렇게 이제 닮아가는 시기가 와버렸습니다. 제가 방금 김제니스님 말씀에 살짝
코가 찡긋한 그런 순간을 느꼈습니다. 더더군다나 또 이 자리가 바로 영주동이라고 하는 행정구역입니다. 우리 김제니스님이 이 자리에서 태어나셨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감회가 새로우시리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여러 가지 중에 제가 볼 때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 모두의 마음을 열어서 불신의 장벽을 허물 때 평화 통일은 올 것이고 제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자식들에게 분단의 조국이라고 하는 대물림은 더 이상 하지 말자.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끝으로 우리 북구협의회 여성분과 위원장이십니다. 우리 신들숙님을 여러분 큰 박수와 함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부산 북구협의회 여성분과위원장 신들숙입니다. 마지막인데요. 또 지루하시겠지만 간단하게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석박사를 북한학을 전공해서 석박사를 마치고 지금 학교 연구소에서 북한 연구에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LA를 못 가봤는데요. 다음 LA 방문 때는 꼭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때 뵈면 저를 좀 기억을 해주셨다가 더 반갑게 맞아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행사가 편안한 자리였으면 좋겠고요. 또 위원님들끼리 또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저는 오늘 북한 이탈 주변에 관련된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저희 부산 지역회에서는 청년위원회와 여성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청년위원회는 청소년의 통일교육에 이렇게 주력을 하는 반면 저희 여성위원회에서는 북한 이탈 주변에 관련된 정착에 사업에 애정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바자회를 통해서 기금을 마련해가지고 북한 이탈 주민의 합동 결혼식을 이렇게 성황리에 이렇게 마무리했는데요. 결혼하는 북한 이탈 주민의 결혼식 하는 부부들이 행복해하는 모습 보면서 저희가 더 행복했던 그런 보람된 행사였었습니다. 현재 부산에는 900여 명의 북한 이탈 주민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한국에 입국한 북한 이탈 주민의 수는 2만 6천여 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계속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북한 이탈 주민의 정책 사업은 동일 시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탈북민 중에서도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굉장히 70%가 넘을 정도로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여성의 탈북자의 정서적인 부분이나 문화적인 부분에 더 접근하는 그런 사업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 급격히 탈북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북한의 내부의 변화에 대한 북한 내부의 변화에서도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류가 북한 내부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국 드라마가 한국 드라마가 엄청적으로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데 그게 남한에 대한 정보나 또 남한에 대한 동경으로 탈북이 되는 그런 원인의 하나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배경으로 북한 이탈 주민의 정책 사업이 먼저 온 통일의 그런 통일 연습 차원으로서 통일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민주평통 전국 여성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북한 이탈 주민의 정책 지원을 위한 통일맞이 하나 다섯 사업이라는 사업을 역전 사업으로 진행해 가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탈북민과 우리가 하나 된다는 뜻에서의 하나이고요. 또 탈북민과 멘토링을 통해서 법률 지원이라든지 의료봉사, 직업교육, 또 취업 지원이라든지 또 장학금 지원 등을 가지고 5가지 사업을 전개해가는 것입니다.
저희 부산여성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사업과 함께 여성의 문화적인 부분과 정서적인 부분을 더 관심을 갖고 사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남북 분단 60여 년이 넘었는데요. 그렇다면 남과 북의 문화적 차이는 60년이 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60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통일이 되어도 이런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그 동시대의 조화와 융화가 어려울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부분은 그 먼저 온 통일이라는 점에서 북한 이탈 주민의 그 정착 지원 사업이 통일 시대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통일 대박이 올해의 키워드이기도 한데요. 남한도 대박이 되어야 되고 또한 그 북한도 대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북한 이탈 주민에게도 대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평통해서 나서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땅의 통일이 아닌 사람의 통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정한 통일을 위해서 우리의 대박인 통일을 민주평통위원회이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LA에 계신 자문위원님들과 또 그 해외 교민 여러분들께서 자랑스러운 강한 통일 한국을 위해서 평통위원회인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신글숙 북부협의회 여성국가위원장님, 우리 여성위원회의 활동사항을 여러 가지 소개를 하셨고, 또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김정수 이사장님께서 질문을 하시고 싶다 하셨는데 당연히 제가 시간을 드릴 겁니다. 우선 우리 김희훈 회장님 손을 먼저 들으셨으니까 김희훈 회장님 먼저 질문을 하시고 그 다음에 미주방송인협회 김정수 회장님께 마이크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질문은 간단하게 좀 해주시면 큰 박수 쳐드릴 겁니다. 지난해 yap전 5월달에 LA에 방문한 연동협의회 김희훈 회장입니다. 저는 14대, 15대, 16기까지 지금 회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참지 못할 그런 의제가 나와서 우리 손인석 우리 간사께서 좋은 지적을 했는데 끝맺음이 조금 적었지 않느냐 해서 그래서 제가 이랬었습니다. 제가 LA에 갔을 때 기자분들이나 어떤 다른 쪽으로 보면 왜 LA에 대한민국 부산협의회가 자매결연해서 왔느냐. 이 시간과 금전이 그만큼 많이 소모되고 그게 갈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통일을 앞세우고 또 우리 대한민국을 떠나서 타국에서 한국을 그리워하면서 삶을 창조해가는 LA까지 갔는데 기자들 분이나 다른 쪽의 분들이 볼 때는 하나의 허세로 일이 봐왔기 때문에 제가 그때 너무나 좀 불쾌했습니다. 왜? 저도 바빠서 갈 수 없는 환경이지만 그래도 우리 부산 협의회와 LA 간에 우호 정진을 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건 하나의 통일의 밑거름입니다. 그런데 그런 보는 눈이 좀 달라서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눈으로 봐서는 안 된다. 우리가 만나서 교류하고 대화하고 만나는 그 자체만 해도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통일은 영혼이 있어야만이 통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럼 만나서 영원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고, 제가 우리 손인석 간사께서 전시작전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발도 물러서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의 정신작전권이라는 것은 국가를
보호하고 지키는 큰 역할을 하는 그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구를 만든 사람의 어떤 공헌, 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대한민국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이런 환경을 그냥 사니까 모르고 넘어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치작전이라는 그 자체를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저 아는 상식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약 60만 대군이, 육해공군이 미국의 대통령이 보다만 누르면 우리 한국이 위토로 올 때 바로 즉시 올 수 있는 게 정치작전권입니다. 그런데 그걸 미국으로 다시 돌려준다? 우리 대한민국이 아주 그렇게 성숙한, 군사적으로 성숙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 앞전에 김성호 장관께서 그 대한민국 국회에 사상에 좋지 못한 분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TV를 보고 결론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전시작전권은 결론은 절대 넘겨줘서는 안 된다. 감사합니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예, 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김의원 회장님이셨습니다. 별도 답변은 필요 없으시겠죠? 네. 예, LA 미주 한인회 김정수 회장님 마이크 좀 드리시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미주방송협회 회장인 김정수고, 문화방송에 있다가 지금 현재 미국의 타임 케이블에 근무하면서 방송협회 회장으로 있습니다. 오늘 참 좋은 말씀을 연단해서 하신 말씀들이 너무 훌륭했습니다. 거기에 제가 세기를 방법의 얘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려요. 저의 그 통일 방법의 지름길은 지금 미국에서 북한을 안아주는, 좀 폭력있게 안아주는 그런 그 정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북한이 너무 그 미국에서 보는 것은 아주 최악의 그 북한을 보는 것이 미국이거든요. 그거를 이제는 같이 말아달라는 거예요, 미국 정책에서. 그래가지고 그 미국의 원조를 북한에 우방국가와 한국에 원조를 하듯이 북한에도 그렇게 해서는, 북한에서는 그 핵무기 그가 육자회담을 해도 성공을 못 보지 않습니까? 그 핵무기는 결국 북한에서 지금같이 이렇게 해봐야 결국 북한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에서는 꼭 그 북한을 원조를 많이 해주면 북한이 마음을 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책을 우리가 강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미국에 있는 평통위원회에서요, 나름대로 미국 정치권을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가 좀 힘을 강구하면은 통일의 지름길이 아닐까. 왜 제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냐면, 저는 제가 하는 그 얘기를 들을 때 중국에서 북한을 넘쳐보고 있는 거예요. 북한에서 지금 국경가에 그 중국 그 정부에서 그 원조를 해가지고 거주를 해서 도움을 좀 원조를 해가지고 북한 그 국경 근처에 한그 중국인들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왜냐하면 북한을 넘어보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빨리 우리가 나름대로의 다 좋은 방법이에요. 아까 연단에 계신 분 말씀이. 그러나 우리는 미국에서도 우리가 또 의원 아닌 정치권을 이용해서 빨리 북한을 평화스럽게 안겨주는 그런 그 정책을 쓰면은 지름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정수 회장님께서 정리를 잘 하셨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코멘트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분 토론회 잘 보셨습니까? 예. 이렇듯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방송국의 아나운서도 아니고 또 북한학 전공을 하는 연구자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로지 우리는 한 가지 동일한 것은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이라는 것, 이 하나만으로 우리는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뭔지를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통일 기반 조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장시간 정말로 잘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내일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오늘 잘 드시고 잘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나는 우연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있기에 너가 나의 운명이기에 바랄 수는 없지만 영원을